연구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죠. 관심 있어 하는 그 무엇인가라는 것이 남들이 연구했느냐 또는 나만 혼자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이다 또는 무모하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설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방식이 있죠. 이런 가설을 세울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설과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가설의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접근을 하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 귀무가설을 우리는 H0, 대립가설은 H1. 숫자상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H0니까 이분법적으로 H1이니까 0 아니면 1이다 이렇게 제시된다라는 얘기죠. 제로라는 얘기는 얘는 차이가 없는 애죠. H1은 제로하고 반대니까 H1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H1의 가설이 채택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제로다라는 얘기만 기억을 해주시면 0과 1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 이분법적인 개념이니까 0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법의 심판 절차와 비슷하다라고 그림을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판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이 무지 추정의 원칙이 뭐랑 똑같다? 귀무가설의 접근과 유사하다. 귀무가설은 H0는 제로니까 죄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없다라는 거는 없을 무자, 죄가 없다라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 이런 CCTV나 어떤 문서나 어떤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정황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정황 증거를 우리는 확률에서 찾는 거고 확률을 기준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를 선택,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확률 값이 유의확률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유의확률은 컴퓨터가 아주 잘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에스터리스크도 찍어서 보여줍니다. 유의확률과 같은 값을 가지고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가설 설정이라고 그림이 나왔고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점이 찍혀져 있어요. 산점도라고 얘기하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관관계라는 것과 이 산점도 또는 그 밑에 있는 평균 차이, 정확한 상관관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으면 가설을 설정할 때 어떤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1번입니다. 1번. 경향성. 통계에서는 상관관계는 경향성이다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상관관계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죠.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얘기하죠. 로우니까 모상관계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관계수에 대한 의미를 다시 명확하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3개가 있고 P값, 즉 유의확률값 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전제 조건은 이 3개 모든 그림, 산점도의 기울기는 동일하다 라고 해보죠. 산점도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 상관계수가 똑같다. 전제 조건입니다. 그림을 연결할 때 자세히 보시면 어떤 그림은 점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말 그대로 어떤 그림들은 직선에 가깝게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힌트를 가지고 한번 P값을 보시면 P가 0.05보다 큰 게 한 개가 있고 2개는 다 작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게 상관분석의 해석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상관계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반은 맞고 반은 조금 부족합니다. 계수가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어떤 관계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가파른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된 상태여야만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값이 충분히 작아야 되고 직선에 가깝게 점들이 분포하게 된다라는 얘기. 상관계수에 대한 1은 모든 점들이 여기 직선에 다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점들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의 방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P값이 점점 더 작아지면서 하나의 직선의 형태로 보이는 것처럼 죄다 다 거기에 박혀 있어요. P값이 충분히 작을 때 그 개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 상관관계의 의미고, 통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관관계는 데이터들의 특성 중에 숫자로 표현되는 것, 숫자의 의미를 갖는 연속형 데이터들끼리의 관계성을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제곱 검정을 할 때 독립성이냐 복합성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상관관계는 연속형 변수들끼리의 관계성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려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관계성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은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 그 내용부터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대한 내용을 하던 중에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립가설이 좋겠죠. 항상 통계는 대립가설이 최고의 위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무가설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립가설이 필요할 경우에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해안과 안목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데 이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얘를 복제약이 필요하죠. 복제 백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실제 개발한 백신하고 복제한 거하고 약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영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 키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채택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귀무가설이라는 영역과 대립가설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항상 에스터리스크가 필요하고 항상 유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제와 목적을 어떤 관심사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P값이 작은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P값이 작아야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P값이 커야 약효에 대한 효과가 차이가 없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의 확률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표와 유사한 게 뭐가 있죠?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할 때 ROC 커브를 그릴 때 비슷한 표가 나오고 그걸 1종으로 2종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분류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H0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가설이고 그 가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H0가 아니라면 H1 우리가 주장하는 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가설에 대한 또 다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그런 내용에서 한 가지의 분석만으로 H0를 기각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분석을 통합해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일반화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논문의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U의 확률, 다른 말로 P-value 또는 T, P값,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저널에 사용된 그 방식대로 학회지의 방식대로 제시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U의 확률은 여기에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차이가 없을 확률이다. 차이가 없을 확률.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확률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차이가 없게 되는 거. 1에 가까워지면 차이가 없는 거고 0.05 밑으로 떨어지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P값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개념을 축약을 하셔도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T는 차이가 없을 확률이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셔도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의 수준은 우리는 얘는 1.56 또는 알파 이렇게도 얘기하죠.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최대 허용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유의 수준이 보통 0.05, 0.01, 0.001, 5%, 1%, 0.1% 이 알파라는 값이 유의 확률하고 비교를 해서 이걸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를 판단하게끔 해주는 기준값이다. 이 기준이라는 것보다 유의 확률 값이 더 크면 차이가 없는 거고 기준이라는 것보다 유의 확률 값이 더 작으면 어떻다고요? 차이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평균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기준을 삼아놨을 때 1-알파라고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이 두 개로 보이면 각각은 이쪽 부분은 2분의 알파, 이쪽 부분도 2분의 알파 이렇게 각각 2분의 알파씩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는 양측 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경우에요. 이쪽 하나를 알파로 몰아넣거나 또는 이쪽 하나를 알파로 몰아넣거나 하는 경우를 단측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런 양측 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양측 검정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값들이 1.645, 1.96, 2.576과 같은 이러한 기준이 되는 값, Z값을 가지고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